자, 이번에 제가 강의할 내용은 채움, 비움, 나눔의 리더십인데요. 자, 채우다라는, 무엇을 채우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무엇을 비우다라는 동사가 있고, 나누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동사에 미음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붙이면 이렇게 명사처럼 쓰여지는 거죠. 영어로 치면 동명사 같은 게 될 겁니다. 자, 채움, 비움, 나눔. 그러면 아하, 채우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왜 안 되지? 자, 여기 보면 장미꽃이 있네요. 튤립인가요? 장미꽃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튤립인가요? 장미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튤립으로 보시면 튤립이고요. 여러분들이 장미로 보면 장미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미다, 튤립이다 한번 논란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보는 시각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누가 장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튤립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쭉 튤립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나요? 어떤 게 있죠? 4개의 뭔가 마실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떡볶이를 사서 혼자 먹는 사람보다는, 커피를 사서 혼자 마시는 사람보다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고 권유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인 거죠. 본성인 거죠. 즉 나한테 어떠한 선한 의지를 갖거나 선한 의지가 없더라도 나한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채움과 나눔의 차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채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결국은 내 그릇은, 내 마음은, 나는 항상 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워져 있는 빈 그릇에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내 그릇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항상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항상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계속 내 그릇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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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울 줄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채워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채워지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바로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적폐라는 단어가 있죠. 부패를 하게 됩니다.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쌓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부패하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죠? 그래서 모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나는 뭐 어디 대학 나왔어. 나는 어느 교회 장로야. 우리 아버지 차는 BMW야. 나는 우리과 교수님하고 되게 친해. 뭐 이러한 자랑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다 좋은 것인가?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과연 나는 어떻게 자랑을 하는가, 어떻게 냄새를 피우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냄새, 자랑. 물론 좋죠. 많이 가진 것이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불편함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움을 볼까요? 비움. 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채움에 대해서 공박을 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순수 자본주의, 미국식 순수 자본주의를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 파이값을 키우는 것에 이윤의 극대화를 비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자본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것을 아신다면 순수 자본주의는 파이값을 높이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조직인 거죠. 자본주의라는 조직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가지려고 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비워놓고 내려놓는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초망을 짓고 금욕 생활을 하는 많은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백의와 숙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백의숙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중림 칠연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님들, 성철 스님 대표적이죠. 돌아가셨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불교의 철학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아하, 이분께서 어떠한 뉘앙스를, 어떠한 생각을 전파하시려고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카톨릭 종교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다시 정정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 집단은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로 나온 게 카톨릭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불교가 나왔고요. 세 번째가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는 표준 범위가 있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카톨릭 신부와 수도자들은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일단 자녀가 없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은퇴하시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러한 그 사제 행위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면은 혼자서 이제 기거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카톨릭 재단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숙식을 제공해드려요. 그러니까 굳이 많이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을 자기가 축적할 이유도 없는 거죠. 수도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움의 철학도 결국은 나는 너네 여타 일반 대중민중하고는 달라. 나는 이렇게 독야청청 지고지순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만약에 내세운다면 그건 역시도 자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역시도 냄새를 피우는 거가 아닐까.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움은 뭐고 비움은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요. 체움과 비움 중에서 나는 어떠한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마찬가지로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체움과 비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나눔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눔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은요, 이미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욕심꾸러기입니다. 욕심쟁이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고집이 생깁니다. 저도 고집이 셉니다. 선천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를 먹어서 나이값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있고 순수합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 제공을 보면 모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한번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H대학교 39인의 10시 1밥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 동료 학생들을 배려해서 하루에 1시간 교내 식당에 가서 배식을 하고 식기세척을 합니다. 언제?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한 거죠. 공강 시간에 당구 치고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거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것 하지만 매일 하루 종일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